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낭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호기의 비행 성공에 이어 시제기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도 파내면서 오랜 악연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 가운데 최근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파일럿들이 한국을 찾아 KF-21을 체험해보고 입이 떡 벌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인터뷰에서 KF-21에 관련된 의혹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KF-21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덧붙여 한국 공군이 계획하고 있는 KF-21 파일럿 300명의 육성을 도와줄 교육기관 역시 이들 베테랑 파일럿들이 있는 캐나다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KF-21의 완성도가 입소문을 통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그동안 한국과 군사적 협력을 늘려오던 폴란드가 드디어 KF-21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이런 낌새를 귀신같이 알아챈 중국에 아니나 다를까가 또다시 잘나가는 한국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려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 한국이 개발한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 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얼마 전 시험비행조종사협회 SATP와 국제시험비행조종사 스쿨 ITPS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사천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에 방문해서 KF-21 시제 2호기의 민간 공개에 참여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는데요. 영연방의 일원인 캐나다에 위치한 SATP와 ITPS는 일반적인 파일럿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시험비행 조종사를 육성하기 위해 베테랑 파일럿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국이 훗날 운용하게 될 KF-21 300대의 파일럿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바로 이들이죠. 이들은 시험비행 조종사와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들로 KF-21 이 이야기가 나오자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SATP의 빌리 플린 부회장은 시험비행이 이뤄지는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로키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죠. 그는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본 모습들은 상황이 생겨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다면서 항공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ITPS 학교장 겸 SATP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수준은 KTL, TO-12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한국인 파일럿들의 실력에 대해서도 평가했는데요.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며 한국의 항공기 개발 능력과 파일럿들의 실력이 발맞추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오 클레멘티 회장이 학교장을 맡고 있는 ITPS는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시험비행 조종사 상당수는 이곳에서 추가 훈련을 받습니다. 클레멘티 회장은 현장에서 만나는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묻어나는 것이 느껴진다면서 테스트 파일럿 스쿨에서는 1년간 교육받는데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이런 훈련을 월등히 잘 수행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한국 파일럿들을 평가했습니다. 플린 부회장은 왕년에 시험비행 조종사로 활동하며 F-35 라이트닝의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한때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험비행 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죠. 클레멘티 학교장도 24년간 시험비행 조종사로 활약하면서 3,000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60대 기체를 직접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항공기 개발에 여러 차례 참여하며 업계에서 뼈가 굵었을 사람들이 KF-21을 두고 이런 고평가를 남긴 것입니다. 한편 SATP 관계자들은 현장 참관 후에 KF-21 관련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현장의 ITPS 고문은 초음속으로 비행기가 주행을 못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처음에는 적어도 저속 비행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마하 1.8의 4만 피트 상공계까지 비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시제기마다 역할이 있는데 1호기는 저속 비행부터 고속 비행기까지 오래 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계획했던 초음속과 고고도 비행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F-21은 비행 스케줄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미 설계가 이뤄지고 하늘로 뜬 전투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작다고 했습니다.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가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죠. 한국 공군은 현재 KF-21 120대로 노후화된 F-80대와 F-16PBU 34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KF-21의 성능이 입증되고 후속 개발이 보장된다면 그때쯤 KF-16 132대와 F-15K 59대 역시 노후화에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KF-21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 300대 정도의 KF-21을 운용하게 될 것인데 이를 조종하게 될 300명 이상의 파일럿들 역시도 ITPS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이들을 사천에 파견한 것은 오랜만에 등장하는 새로운 전투기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캐나다를 포함한 서방 자유 세계의 전력이 될 수 있을지 판가름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서는 추후 파일럿 육성 계획과 주 기종의 성능에 발맞추어 교육 커리큘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파일럿 교육기관을 미리 초빙한 것으로 보입니다. KF-21 기체뿐만이 아니라 직접 조종하게 될 파일럿까지 한국 공군이 그리는 큰 그림은 점차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모습이 확인되자 드디어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KF-21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한국의 새로운 혈맹 폴란드인데요. 아직 양산이 되지 않아서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KF-21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진 모양입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시그라드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의 미하우 야호 의원이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L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호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어 야호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어 이번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과 방산 빅딜 이후 KF-21에는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실제 공동개발과 도입으로 논의가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입니다. 폴란드는 FA-50도 버기 10 업그레이드를 도입 조건으로 내걸고 그 개발비를 대주는 방식을 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KF-21 역시도 버기로만 도입하는 대신에 그 과정에 참여해서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폴란드와 개발을 함께 할 수 있다면 KF-21 사업 분담금으로 지겹게도 시간을 끌어왔던 인도네시아를 손절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 생깁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렇게까지 짜증나는 행보를 보여왔음에도 한국이 아직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은 이들이 끝끝내 계약을 어기더라도 기분이 좀 상할 뿐 잃을 것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니가 늦게나마 분담금을 완납할 경우 약속한 인도 물량 50대와 시제기 1대만 넘겨주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여전히 인니는 기술 접근에 철저한 제약을 받고 있어 날개 한 장 말고는 자력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개발 완료와 동시에 50대 수출이라는 성과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서 단가를 처음부터 낮추고 갈 수 있죠. 인니가 분담금을 끝내 안 내더라도 한국은 인니의 티끌 하나 내어주지 않고 여태까지 낸 분담금을 꿀꺽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KF-21의 최초 양산시 단가는 어쩔 수 없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리스크를 폴란드를 참여시켜서 상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KF-21 사업을 훔쳐보며 고꾸라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중국은 계획이 틀어지자 관영 매체를 통해 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매번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이들은 늘 한국의 방산업이 급성장하는 것은 미국의 지원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 때문이라고 운을 대죠. 한국의 핵심 기술은 전혀 없고 도립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내용도 단골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다음이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이 저가 공세로 미국의 고객을 가로채서 미국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향후 기술 제공을 중단하고 부품 금수 조치로 한국을 견제하려 들 수 있다고기까지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헛소리도 이 정도 수준이 되자 뜻밖에도 미국에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례적이게도 CNN이 직접 이런 내용을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인데요. CNN은 기사에서 미국과 한국이 공략하는 방산 시장은 분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양국은 여전히 탄탄한 협력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 산업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를 보충해주는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논지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고춧가루를 뿌리러 오는 것을 보니
한국 방산이 가는 방향성은 지금 이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로 더 뻗어나가 중국의 강담을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